문제 이전에 결혼을 안 하고 출산율이 저출산이 되는 게 여성들이 자아의식이 늘어나서 직장을 다닐 때 안 하겠다는 말에는 저는 굉장히 이견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은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국민 행복권이에요. 그동안은 주로 남성 위주에 됐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취업도 안 되고 육군사관을 못 가다가 지금 뭐 다 들어가게 됐지 않습니까? 좀 갑자기 늘어나고 생존의 문제지 그게 어떻게 자아 실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때 10년 전에 글로벌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여성 인력을 활용해야 선진국이 된다고 해놓고 내가 일을 하려고 하면은 자아 실현하러 가고 네가 애를 안 낳으니 여성이 다 원죄다, 뭐 출산 파업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저출산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토론에도 3명이 나와 있지만 여기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이런 지금 탁상머리식의 무슨 숫자식으로 했다가는 전혀 해결되지 않는데 일자리는 많습니다. 토론인데 잠깐만 제가 아직까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그게 나쁘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서구의 그 인구 모델이 그래 왔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걸 지금 답습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집이 없어서 결혼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예컨대 보편적 보편적 고등교육이 되면서 대학 진학률이 높고 거기에 그 대학 졸업생에 맞는 전문직이 많이 생기지 않거든요. 지금 아주 단적인 얘기를 하나 할게요. 지금 이게 임대주택을 어차피 그 이제 도시 외곽에 만들어야 되고 서울이 출산율이 가장 낮습니다. 뭐 부산도 낮지만은 도시 출산율이 가장 낮잖아요. 농촌 출산율은 많거든요. 지금 우리가 집과 그 돈 문제와 이 출산이 왜 연결이 안 되는 거 하면 저소득층의 출산율이 더 높아요. 예? 이걸 어떻게 해명하죠? 그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도 그렇고 다 그렇단 말이에요. 저소득층의 출산율이 높다는 얘기는 그건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집과 결혼, 집과 아이하고는 크게 연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이 가장 건설적인 토론이라서 너무 좋고요. 그동안 일방적으로 뭐 공짜 얘기하다가 이렇게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출산 대책은 종합적인 대책이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정부도 그렇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해서 13년째 1.19라고 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할 정도가 이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데 다 동의를 하고요. 그렇다면 종합적인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첫 번째 관문이라는 거죠. 이 첫 번째 관문을 넘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아까 이 자료에서도 나왔고 오늘 또 다른 일부 신문에서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 가장 결혼 장애물이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결혼 비용, 그 다음에 이 주거 비용이다. 그게 아니고 일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자리도 좋은데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서구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결혼 문화는 아닙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아주 쉽게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부모 도움을 받지 않고.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거긴 주거 비용이 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얘기는 지금 29.6세인 이것을 조금은 낮추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대안을 내놓고 우리가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 저희 생각에는 이것만 낮춰주더라도 한 2, 3세 낮출 수 있을 거 아니겠느냐. 그것이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거고요. 지금 저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유럽의 그런 모형을 쫓아가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프랑스나 영국은 사실상 성공적으로 지금 저출산 대책에 의해서 출산율이 거의 2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를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최근에 현대경제연구원에서 그 나온 자료에 의하면 국가가 그 분야에 대해서 GDP의 4 내지 8%를 투자하니까 효과를 보더라. 이것이 그 명확한 그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저출산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가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취하게 되면 늘어난다고 하는 신뢰를 보여주는 사례가 지금 프랑스와 영국입니다. 저희들은 그런 걸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우리나라는 국가가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무상급식, 뭐 무상보육을 한대 놓고 벌써 서울, 강남, 뭐 서초구에서도 돈 없다고 와서 2, 3년도 안 돼서 재원이 없다고 하는데 그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지만 우리가 우려를 했던 거 역시 재원이 또 문제인 데다가 저금리 때만 뭐 2, 3% 정도일 때만 금액이 뭐 2, 30만 원이라면 지금 뭐 미국이 또 움직이고 일본이 움직이고 금리가 달라지면 이게 다시 이분들에게 폭탄이 되지 않을까 우려도 있고요. 아까 일자리 말씀하셨는데 그건 100% 공급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잘 직접 낳고 키울 여성들이 출산도 문제지만 첫 번째 아이를 낳으면 일단 둘째까지는 낳는답니다. 근데 안 낳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 다시 재진입이 어렵기도 하지만 여성들이 지금 취업을 하려면 먼저까지 물어보는 게 결혼은 언제 할 건가?
아이는 곧 낳을 건가를 물어보면 거기서부터 진입벽이 생긴다는 거죠. 기혼 여성이 첫 직장에 취직을 하기 되게 어려워서 이런 상황부터 좀 바꿔줘야 되고요. 정책만이 아니라 기업들이 나서셔서 기꺼이 처음에 면접할 때부터 기혼, 미혼 따지지를 말아야 된다든가, 그다음에 다시 그 충분한 육아휴직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이탈리아, 영국들이 다 한 것도 충분한 출산 휴가, 아니면 보조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셋째 아이 정도만 낳으면 아이 덕분에 먹고 살 수도 있고, 캠프 가는 비용까지 대주더라고. 방학 때 캠프 가는 비용까지 대주는데 충분히 아이를 낳아서 키워볼 만한 상황이 되는데 왜 안 낳겠어요? 우리나라가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기분이죠. 아이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6남매나 먹고 삽니다. 근데다가 우리나라가 갑자기 저출산이었다가 조금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황금 대지의 때였어요. 네. 아무 근거 없죠. 근데 황금 대지의 때 애를 먹고 살만하다라는 느낌만이라는 겁니다. 저는 최고의 출산 대책은 SBS에도 나오지만 오마이 베이비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가 참 사랑스럽고 키워볼 만하고 우리나라도 믿을 수 있다는 안전망을 만들어주는 데인데 세월호 사건 나죠. 집값 폭등하고 있죠. 국가를 믿을 수 없는 데서 어떻게 우리가 희망을 갖고 아이를 낳습니까? 지금